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관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강의 때 부동산 활동에 관한 내용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엇을 다루냐면 인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 그래서 그 틀을 다시 한번 보고 말이죠. 생각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인간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이런 관리적 행위를 부동산 활동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경제를 했고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시장에서. 시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정책.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부동산 활동을 또 정책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 그다음에 금융. 자, 투자를 할 때 어때요?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서 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발의 정의는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라고 되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에요.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그래서 이제 여기 개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개발. 그리고 개발하고 나면 뭐예요? 완성된 목적물은 이제 관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개발과 관리 내용을 좀 학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요거 인간 이거 뭐라 그랬어요? 행위 주체라고 했었죠? 주체.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할 내용을 조금 아우트를 좀 잡아본 말이죠. 자,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요. 이렇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공사 혼합 이렇게 혼합 주체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공적 주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1섹터 그럽니다. 1섹터 제1분야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2섹터. 이것을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사적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민간 개발 이렇게 합니다. 민간 개발. 그래서 이따가 민간 개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학습을 좀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이 개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습의 내용 중에 개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개발 과정. 그래서 개발 과정 뭐 7단계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기본서 나오게 되면 개발에 따른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좀 다뤄요. 그래서 뭐 법적 위험이라든지 시장 위험이라든지 비용 위험 이런 것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입문서에서는 이걸 좀 생략하고 있지만 물론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이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개발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워포드가 이제 제안한 7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당성 분석 단계라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단계 중에서 뭐라고요? 타당성 분석 단계. 타당성 분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거든요. 자, 그리고요. 자, 이 부동산 말이죠. 이 부동산을 개발할 때 그 유형을 이제 일단 토지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 우리 택지를 조성한다 그러죠. 조성이한 계량 이런 게 있고요. 거기다 건물 주면 건축형 계량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이제 조성이한 계량, 또 건축이한 계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두 번째가 신개발이냐 또는 재개발이냐 뭐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요. 신개발, 재개발.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재개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문서에서 이거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기본적인 이제 개발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저 재개발 반복 학습 효과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단순 개발 방식이냐, 그렇죠? 뭐 환지 방식이냐, 그다음 매수 방식이냐, 그다음에 뭐 혼합 방식이냐, 또 이렇게 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단순 개발 방식은 이제 우리 민간 개발 중에서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면 개발에 관한 내용은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의의 이제 포인트는요. 여기 있어요. 개발 과정 7단계. 그 중에서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개발의 내용을 이렇게 다룰 텐데요. 여러분 교재를 좀 보면서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쪽을 보시면 제1절 부동산 개발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합니다. 지금 72쪽 보니까 상단에 또 유형 외관에 따른 분류도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판사하지 않았지만 또 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측면의 내용과 눈에 보이는 측면 이렇게 또 나눠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아주 큰 뭐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적 개발. 자, 겉으로는 뭐 포크레인 돌아다니지 않는데 어떤 개발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 뭐 용도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용도 변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유형적 개발은 이제 어때요?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유형적 개발과 무형적 개발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 개발 이렇게 합니다.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네모 3번 보니까 개발 주체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것은 말씀드렸죠. 공적 주체 있고 사적 주체 있고 공사 혼합. 근데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이 공사 혼합 이 3섹터 이야기가 오랜만에 저 기억으로는 거의 22년 만에 나온 것 같은 그래서 초창기에 언급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파트였는데요. 이것을 한번 지문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학교로는 뭐 출제가 된 지 너무 오래됐다 또는 뭐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뭐 스킵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국내 학자가 정립한 이론은 거의 좀 없다시피 해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되게 이제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여하튼 자, 공적 주체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자,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공적 주체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슨 공사. 이렇게 하면 이제 공적 주체라고 불러요. 공적 주체. 근데 이제 사적 주체는 뭡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무슨 조합이나 이들이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이제 사적 주체다. 기업이나 조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적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 합동한다. 공사 혼합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예고한 대로 여러분 교재 72쪽 하단을 보시면 4번, 네모 4번 부동 개발의 단계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정리 좀 해야 될 텐데요. 워퍼드 7단계입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이다. 개발 과정 또는 단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7단계. 워퍼드란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단계 이게 있어요. 아이디어 단계.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구상 단계 이렇게도 부릅니다. 구상 단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들어갈 텐데 지금 아이디어 단계는 이제 구상하는 단계니까 어떤 목적에 의한 개발인가,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 할 것이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 뭐 용도 등 이용, 그 다음에 부지는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단계가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앞전자를 써서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지금 여기 예비적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여기 전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타당성 분석 단계도 있고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도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앞에 여기 요것만 빠지면 돼요. 그럼 이 단계는 어떤 거냐면 정교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적어도 수익이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 계략적 분석이에요. 대략적 또는 계략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는지를 따지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에 들어가냐면 부지 모색 및 확보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지를 나중에 모색 확보하게 되면 부지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 비용이 촌추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행하는 게 타당성 분석 단계예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 단계를 끝난 다음에 부지 모색 확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순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타당성 분석 단계.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 실현 가능성 분석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 분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물리적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이나 법률적 타당성 이런 걸 좀 따져볼 텐데요. 따져볼 텐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경제 타당성.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 등을 행하게 됩니다. 출제 이제 대상으로서 좀 의미가 좀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당성 분석 단계가 지나고 나면 야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에 들어가요. 자금 융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지분 금융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금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야 투자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해라 그게 금융 단계입니다.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개발 건설 들어가야죠. 건설. 그렇죠? 건설 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 건설 단계는 양호한 목적물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건설 단계는 전체 개발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다.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게 중요한 단계인 거 맞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양호한 목적물 건설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실 건물을 지어놓고 말이지 부실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걸 분양 임대하겠다. 그럼 분양 임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호한 목적물 건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 마케팅 단계입니다. 마케팅 단계. 그래서 이 마케팅 이제 마켓이 시장이에요. 마케팅 그럼 뭘까요? 시장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임대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이 마케팅 단계는요. 개발 사업 초기부터 고려해야 한다. 언제부터 고려? 개발 사업 초기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몇 번째예요? 7번째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마케팅을 개발 사업 초기부터 고려해라 이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아이디어 단계 이전에 저기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죠? 근데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마케팅을. 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그 개발 사업이 다 종료되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이렇게 분양 임대가 다 끝나야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분양 임대를 보면 선분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양 등을 초기에 선분양 등을 통해서 진행해 왔다 할지라도 분양 임대가 일단 다 끝나야 개발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마케팅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때부터 분양 임대해라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여기다 적어놓은 것은 이 개발 사업이 다 끝나려면 마지막 단계죠. 개발 사업이 끝나려면 이게 끝나야 끝난다는 의미로서 여기다 적어놓은 것이지 이때부터 분양 임대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분양 등이 진행됐다 할지라도 뭐가? 분양 임대 다 끝나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것은 이때부터 분양 임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고려해야 돼? 사실은 초기부터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 성표는 시장성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케팅이 제대로 안 돼, 분양 임대가 안 됐다, 시장에 수요가 없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로 말할 수는 없다. 개발 사업 성표는 뭐에 달려 있다? 시장성에 달려 있다. 개발 사업 성표는 시장성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 임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거 말이죠. 조그마한 이제 군소 임차자 이런 군소 임차자보다는 중요 임차자 키 테넌트라고 합니다. 또는 앵커 테넌트 정박 임차자를 사전에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군소 임차자 영어로 마이너 테넌트인데요. 조그마한 이제 전문 품종 같은 걸 말해요. 전문 품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중요 정박 임차자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대규모 쇼핑센터나
또는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자, 봐요. 이런 전문품점은 대규모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이야기지. 소탐 대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는 이것을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포인트를 거기 둬라 이 말이죠. 이게 마케팅 단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워포드 7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출제는 구체적인 이 단계를 묻는 문제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경제적 타당성 분석하는 거 구체적인 내용 있죠. 이것도 이제 출제되고 그런 거니까. 자, 순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예 부타 이렇게 하자고요. 아예 부타. 그 다음에 금설마 이렇게 하자고요. 아예부터. 아예부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느낌 들죠? 아예 처음부터 금설마, 금을 쓴다는 것은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떡설마가 아니고 금설마. 금을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는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예, 아예 처음부터 돈 쓰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아예부터 금설마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각각의 내용, 특히 뭐 예비적 타당성 분석 요것은 출제가 지문으로 이걸 사용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두 번인가 출제됐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마케팅은 개발 사업 초기부터 고려한다는 거 아셨죠? 뭐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13쪽, 그다음에 74쪽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아쉬운 게 우리 그 입문서라고 보다 보니까 그 좀 압축을 하다 보니까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73쪽에 타당성 분석 있죠. 그 양갈 4번에 거기 보면 2번에 물리적, 경제적, 법적 타당성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타당성 내용을 좀 잠깐 추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제 타당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가 제공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경제성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채택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시장에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제성 분석은 경제성은 돈이죠. 구체적 수익성 여부, 수익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크게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좀 더 쪼개보면 이렇게 총 5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5단계.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지역 경제 분석. 지역 경제 분석. 그래서 LQ, Locational Quotient. 그 다음에 1월달에 배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Market Analysis.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Marketability Analysis.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당성 분석.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사실 개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입문서라 보니까 좀 빠졌어.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이제 어차피 1월달 해야 되는데 또 2달 뒤쯤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개발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게 될 텐데 모든 지역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따지냐면 특정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면 개미가 모이죠. 그런 것처럼 돈이 있다면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자, 사람이 모였습니다. 부동산 필요하겠죠? 필수제잖아요. 필수제. 주택이나 상가등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다는 이야기는 화폐 유입이 있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개발을 한다면 분양 임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합니다. 지역 경제 분석. 자, 어떤 특정 지역에 경제 기반이 있다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그 지역에서 거기서 생산된 재화나 또는 창출된 서비스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화폐 유입이 이렇게 있으면 경제 기반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경제 기반이 있다. 경제 기반이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자, 지역 경제 분석은 모든 부동산 수요, 모든 부동산 수요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특정 지역의 모든 부동산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상공, 주택, 상가, 공장 등을 내가 다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장 분석입니다. 이때는 뭘 하냐면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분석을 하는 거죠. 수요 공급 분석.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자, 봤더니 주택, 상가, 공장 중에 상가나 공장은 충분히 공급됐는데 주택은 수요에 대응해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됐어요. 주택이 부족하대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첫 번째, 수요하고 공급을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상황. 주택이라는 유형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장 세분화와 시장 차별화. 이걸 좀 하는 겁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나 소비자 집단에 따라 시장을 쪼개는 겁니다. 자,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주택을 대상으로 내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자를 보면 말이죠.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정하면 이제 시장 세분화예요. 알겠죠? 근데 고소득층 원하는 주택 유형도 또 다양하죠.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죠. 뭐 고급 아파트하고 고급 빌라. 그걸 따지는 단계 이제 시장 차별화입니다. 이 차별화. 여기 이제 제품이나 상품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품을 또 분류해서 표적 시장, 목표 시장을 정하는 겁니다. 다시 주택 유형 정했죠? 수요가 더 필요한, 더 많은 참 공급이 필요한. 그렇게 이제 수요자 특성에 따라 한번 수요자 집단에 따라 나눠서 고소득층, 그 다음에 나는 고급 아파트 이렇게 해서 목표 시장을 정하는 단계가 시장 분석입니다. 수요 공급 분석인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공급하는 아파트, 자, 고급 아파트인데 아파트 이름이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다. 근데 현장에 가봤더니 누르지오, 허여초, 까마치오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아파트하고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 그래서 이겁니다. 개발된 부동산. 내가 지금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개발된 부동산의 매매 임대 가능성. 매매 임대 가능성을 좀 따지는 단계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뭘 따지냐면요. 첫 번째, 흡수율 분석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 두 번째가 흡수 기간 분석. 자, 이 흡수율이라는 것은 공급된 물량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분양이 임대되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클수록 좋겠죠. 자, 흡수 기간 분석은 공급된 물량이 분양이 임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요.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매매 임대 가능성이 크고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을 따지는 단계가 시장성 분석이에요. 근데 이런 흡수율 분석이나 흡수 기간 분석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과거 흡수가 많이 됐지만 분양 임대 잘 됐지만 앞으로 미래에 안 된다면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료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근거로 타당성 분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되게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타당성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 배운 적 있죠? 세후 현금 수지. 그래서 이런 경비 등을 고려한 이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참고하세요. 현금 유입과 유치를 따지는 그런 개념들 중에 NPV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0보다 컸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 이때가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경제성 분석입니다. 경제성 분석. 자, 그리고 지금 이 순서를 꼭 기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시장 분석을 했다. 그럼 뭐예요? 지역 경제 분석을 한 거겠죠. 이거 하고 이리 왔으니까. 그래서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시장 성 분석을 했다.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시성 타투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시를 나타내는 문신인가요? 지시성 타투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제되면 여기 지금 시장 세분화예요. 시장 세분화, 시장성 세분화예요. 시장 세분화죠. 그 시장 분석입니다. 시장 차별화죠. 시장성 차별화가 아니에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할 때 흡수율 글자가 몇 개죠? 3개죠. 시장성은 몇 개의 글자가? 3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좀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출제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순수 기억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타당성 분석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개발 과정의 7단계 중에서 중요한 타당성 분석의 내용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 좀 잘해주시고 다음 강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